돈을 빌리기 위해서 찾아온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친구야, 나 개인회생하고 있는데 변제할 돈이 모자라서 폐지될 것 같다. 큰일이다. 정말 무조건 꼭 갚아줄 테니까 돈 좀 빌려주라. 돈을 빌려주는 친구가 말을 했죠. 그래, 우리 20년 우정인데 어떻게든 해볼게. 정말 나도 돈은 없지만 대출 받고 빌려서라도 해볼 테니까 꼭 갚아야 된다. 알겠지? 자, 그 후에 돈을 빌려간 친구는 돈을 주기로 약속한 날에 돈도 주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친구 핸드폰으로 연락을 해서 겨우 연락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죠. 야, 미안한데 도저히 힘들어서 네가 빌려준 돈도 개인회생 목록에 넣어야 되겠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갈 거니까 나한테 연락하지 마라. 그리고 법원에서 서류가 갈 테니까 기다려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어이없는 경우일까요?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요즘 채무자들은 인간관계와 주변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인회생, 파산 면책을 대수롭지 않게 신청하는 세상이죠. 이런 분위기를 부채질 하듯 정부와 법원도 무리하게 돈을 빌려 코인이나 주식 등에 투자를 해서 생긴 빚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과 정책을 펴놓고 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사람을 믿고 돈을 빌려주거나 거래를 한 채권자들은 많은 피해를 입고 또 바보가 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유튜브 등 온라인에 개인회생, 파산만 검색을 해도 수만 가지의 정보가 나오고 또 그걸 홍보를 하고 있죠. 또 수많은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들은 앞다투어서 우리가 더 저렴하고 그리고 최대한 변제율을 낮춰주겠다며 광고를 하고 있는 것은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노하우를 나누는 단톡방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이제 그 반대편에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들의 권리는 저 밑으로 처박혀 가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추심 업무를 22년 동안 하다 보면 수많은 채권 채무 관련 건과 그 안에 다양한 사연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무분별한 개인회생 신청과 파산이 난무하는 시대를 대변하는 사연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그 사건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얼마 전 저희 회사로 접수된 사연입니다. 우선 채권자와 채무자는 15년 이상을 알고 지낸 정말 친한 친구 사이였습니다. 자주 만나서 같이 술도 마시고 개모임도 하면서 많은 세월을 동고동락한 각별한 사이였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두 명이서 소주를 한잔하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한 친구는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든 상황을 친구에게 털어놓았죠. 신용대출에 사채까지 빌려서 코인과 주식을 했는데 엄청난 손실을 봐서 지금 빚독촉을 받고 있다고요. 그리고 현재 카드값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못해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연까지 털어놓았죠. 자, 그런데 개인회생을 하면서 아직 인가 전인데 최초 변제부터 몇 달을 입금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대로 두게 되면 결국 개인회생이 기각이나 폐지가 될 것 같다고 친구에게 하소연을 했죠. 자, 그래서 돈을 빌리러 온 채무자인 친구는 정말 미안하지만 하늘이 두 쪽 나도 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꼭 갚을 테니까 돈을 조금만 빌려달라고 했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인 친구는 고민을 했죠. 하지만 정말 15년의 우정이었고 또 그 친구의 딱한 사정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지만 듣고 나서 만약 돈을 빌려주지 않으면 관계가 깨질까봐 할 수 없이 돈을 빌려줘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인 친구가 빌려달라고 하는 금액은 3천만 원이었습니다. 채권자인 친구는 당장 통장에 1,000만 원도 없는데 3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그래도 나보다 채무자인 친구가 얼마나 더 힘든 처지일까 생각하면서 돈을 알아보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장인 신용대출, 카드론까지 비싼 금리로 돈을 빌려서 결국 3천만 원을 모았고 그 친구에게 빌려주게 되었던 거죠. 돈을 빌려가는 친구는 너무 고맙다며 너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게 됐다고 눈물까지 글썽했죠. 그리고 이 돈만큼은 우리 우정을 생각해서 꼭 갚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후에 채권자인 친구는 3천만 원에 대한 대출기간 이자를 힘든 생활이었지만 납부를 하였죠. 대출 이자는 채무자인 친구가 당연히 갚아야 하는 것이지만 어려운 친구에게 대출 이자까지 내라고 하려니까 너무 미안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채무자인 친구가 몇 달 뒤 다시 찾아왔죠. 그리고 또 채권자인 친구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채무자인 친구는 정말 내 인생 꼬인 것 같다고 힘들어했습니다. 쥐꼬리만 월급 받아서 개인회생 변제금 맞추고 밥 먹고 생활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다면서 자기 사정을 말했죠. 그리고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고 9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채권자인 친구는 현재 돈도 없고 돈을 빌릴 것도 없었죠. 그래서 채무자인 친구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준 것 때문에 지금 그 대출 이자까지 내가 혼자 갖고 있는데 정말 돈이 없다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 채무자인 친구는 그럼 나는 완전히 망하고 개인 회생도 폐지돼서 다른 채권자들이 추심이 들어올 거다. 그럼 너한테 빌린 3천만 원을 어떻게 갚겠냐? 그러니까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900만 원만 더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채권자인 친구는 불안했죠. 채무자인 친구가 망하게 되면 자기가 빌려준 돈도 못 받고 지금 대출 기간에 내고 있는 원금과 이자를 계속 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아는 지인에게 사정하고 사정해서 돈을 빌려 또 채무자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게 된 것이죠. 그런데 채무자인 친구는 뻔뻔하게도 거기서 그치지 않고 또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내 신용카드가 안 돼서 그러니까 네 신용카드 빌려주면 쓰고 카드값 매달 한 번도 안 어기고 낼게 하며 카드까지 빌려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수 없이 카드마저 뺏기게 된 거죠. 자, 그리고 얼마 후 이제 드디어 변제를 해주기로 한 날이 찾아왔습니다. 채권자인 친구는 없는 돈에 대출 원리금 상환으로 생활고에 너무나도 지쳐 있었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 채무자인 친구에게 빌려준 상황이라 꼭 돈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인 친구에게 돈을 달라고 했죠. 자, 그런데 채무자인 친구는 지금 형편이 안 되니까 진짜 조금만 더 기다려라 하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채무자인 친구는 다른 곳에서 돈이 들어올 게 있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봐라 하며 계속 약속을 어겼던 거죠. 채권자인 친구는 그렇게 몇 달 동안 눈물을 머금고 질질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에 너무나도 화가 난 채권자인 친구는 채무자인 친구에게 말을 했죠. 내가 있는 돈 가지고 빌려준 것도 아니고 네 사정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나한테 빌려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채권자인 친구는 지금 당장 대출 기간에 돈을 못 갚으면 급여 압류부터 집행까지 당하게 됐다고 돈을 달라고 눈물로써 하소연을 했죠. 그리고 지금 당장 돈을 주지 않으면 할 수 없이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채무자인 친구가 말을 했죠. 네 자꾸 이런 식으로 독촉하면 네가 빌려준 돈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어버릴 거다. 그리고 개인회생하고 면책까지 받아버릴 거다 하며 협박을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었죠. 채무자인 친구가 생활이 힘들다고 하고 또 개인회생 변제금을 못 갚고 있어서 채권자인 친구가 돈을 빌려준 거죠. 그런데 자신이 빌려준 돈까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넣는다고 하니까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인가 싶었다고 합니다. 채무자인 친구에게 이제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고 확정을 받아서 저희 회사에 접수를 한 것이죠. 접수가 된 후에 채무자와 저희 추심 담당자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자, 채무자가 하는 말이 채권자인 친구가 돈을 조금만 더 빌려줬으면 이렇게 어렵게 오지 않았을 건데 돈을 적게 빌려줘서 일이 다 꼬였다고 채권자인 친구를 오히려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온 거 다 필요 없고 지금 변호사 사무실과 얘기 중이고 개인 회생 목록에 포함을 시킬 거다.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고 연락할 거 있으면 내 변호사와 얘기하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연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용서가 되는 행동인가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이런 인식을 가진 채무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15년 이상을 동고동락하며 힘들 때 돈을 다른 곳에서 빌려서라도 도와준 채권자인 친구죠.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기 힘들다고 찾아온 친구가 딱 해서 도와줬는데 자신이 빌려준 돈까지
개인회생에 넣어버린다고 협박하는 것이 정말 사람일까요? 세상은 돌고 도는 거죠.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아가면서 누구나 채권 채무 관계를 맞이하게 됩니다. 출근을 하고 집에 들어올 때까지도 우리에게는 수많은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을 합니다. 그만큼 아주 자연스러운 거죠. 자, 예를 들어 직장을 다니면서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매년 30만 명 넘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과 장사를 하며 원청이나 거래처에 대금 결제를 못 받는 경우도 천지로 널려 있죠. 또한 경제 활동이 아니더라도 친구나 지인, 그리고 옆집 영희 엄마, 순이 엄마한테 돈을 빌려주거나 계모임도 합니다. 자, 또 집을 사면서 은행에 단돈 10원이라도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써서 갚아야 될 의무가 있으면 다 채무자의 입장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살면서 채무를 갚고 그 의무를 다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가에서도 돈을 떼먹는 것을 장려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채무자들이 많고, 그런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연의 채권자인 친구가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죠. 오히려 자신이 이자까지 내면서 힘들게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채무자인 친구가 개인회생으로 돈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인 친구도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회생이나 파산을 해야겠죠. 그리고 채권자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도 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모든 사람들이 회생, 파산, 면책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요즘 정말 답답합니다. 정부와 법원은 대한민국 개인회생 또 파산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누가 상대방과 금전 거래를 하고 물품 거래, 공사, 운송 등 상거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상대방을 믿고 일을 하며 노동과 서비스를 제공할까요?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 이제 국가의 근간을 무너뜨리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그 반대로 친구의 정과 그간의 세월을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갖고 있는 사건도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관리하고 있는 건인데 채권자와 채무자는 20년 이상을 알고 지낸 친구입니다. 채권자에게 그 채권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니 채무자인 친구가 장사를 한다고 사업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채무자인 친구는 코로나 이후에 장사도 안 되고 손님도 없는데 은행 등 대출 기관에서 대출받은 원리금 상환 때문에 더욱더 힘들어졌다고 하더군요. 자, 그래서 총 4,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공증까지 받았지만 공증의 약속 기한이 몇 달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연락도 받지 않고 돈도 주지 않아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채무자인 친구가 도저히 장사도 안 되고 생활고 때문에 회생을 진행한다고 연락이 왔죠. 그리고 너무 미안하지만 채권자 목록에 넣어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분이 저희 회사로 추심 의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추심 업무가 시작이 되었죠. 역시나 예상대로 채무자의 개인회생 신청 사건 번호가 나왔죠. 하지만 추심 금지 결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 긴급하게 채무자와 미팅을 시도했습니다. 채무자와 만나서 채권자와 지금까지의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친구로서 지내온 세월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사정하고 부탁하고 빌기까지 하면서 개인회생 목록에 넣지 말고 인간적으로 갚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겠냐고 설득을 거듭했습니다. 자, 그 결과 채무자인 친구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서 채권자인 친구를 넣지 않고 저와 변제 계획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원금 4,500만 원에 대한 변제 계획서를 받았고 매달 분할 변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지 않고 입금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위 두 가지 사연과 사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떠신가요? 두 건 다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한 친구 사이에서 일어난 금전관계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대처하는 방식과 인간적인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절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 안에서 무수한 인간관계 그리고 거래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 책임과 의무가 분명 뒤따르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절대 자신이 가지는 책임과 의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인간관계를 하찮게 여기면 안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는 서서 한 손으로 주고 돈을 받을 때는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울면서 매달려도 받지 못하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다들 느끼다시피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채권 채무 관계가 어쩔 수 없이 큰 폭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상황일지라도 자신만이 아닌 상대방을 생각하고 인간관계를 더욱더 소중하게 여기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